포천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사무국장 이정식입니다. 우리 시협의체 위원님들 참 이렇게라도 만나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좀 아쉽고요. 이 코로나만 아니었다면 우리가 사무국하고 우리 시협의체 위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사업도 하고 했을 텐데 올해 그러질 못해서 많이 아쉽네요. 이 교육도 사실은 당초 계획은 저희가 타운 미팅, 집단 토론 방식으로 한번 해보자 라고 계획을 짰던 건데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11월이나 돼야 위드 코로나가 된다 하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또 시기적으로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또 지금 상황이에요. 뭐냐면 저희 그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과업,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에 대한 부분입니다. 4년에 한 번씩 이 계획을 짜고 있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 4년, 다시 말해서 지금이 4기인데요. 그 4년의 4기가 내년이면 다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5기 계획을 짜야 되는데, 해보신 분들은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계획이 시행되기 전에 계획을 수립을 해야겠죠. 그래야 이제 계획이 계속 시행이 되니까요. 내년에 저희가 보장계획을 새로 수립을 해야 돼요. 물론 보장계획 수립이 저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힘만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고 4년에 우리 지역의 복지 관련한 계획을 어떻게 보면 좌지우지하는 큰 계획이기 때문에 잘 수립을 해야 된다. 제가 실무분과 회의 때 이런 말씀 많이 드렸죠. 보장계획을 잘못 세우거나 등한히 했을 경우에 4년 동안 저희가 힘들어요. 그리고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혜택이 전혀 안 가요. 그러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도대체 왜 있느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다소 내 생활이나 생업과는 동떨어져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나와 관계없는 일이라고 보지 마시고 내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위원으로서 반드시 우리 지역에 필요한 보장계획에 한 역할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을 만든 거거든요.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새로 또 위원이 되신 분들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어떤 곳인가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크게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우리 이제 시협의체 위원님들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교육 영상을 보시고 간단한 테스트를 볼 예정입니다. 시험, 그러니까 벌써 두렵죠?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시험을 봐야 실력이 늘고 점검이 되잖아요. 시험을 볼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올해 있을 분과 평가에 반영을 할 예정이에요. 그럼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 위원님들은 안 봐도 되나요? 하실 수 있는데 그분들은 또 대개 중간관리자급 이상 되는 분들이니까 성실히 잘 봐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여튼 실무분과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잘 들으시고 테스트를 보셔서 그 분과 평가에 이게 반영된다. 이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주요 기능 3개가 뭘까요? 협치, 연계, 통합 서비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를 외우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외우고 있다면 그분이 이상한 거죠. 사무국 직원도 잘 모르는 걸 외우고 있다. 이건 참 사무국 직원이 되고자 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자, 협치, 연계, 통합 서비스라고 합니다. 협치는 아다시피 거버넌스예요. 민관이 같이 한다는 협치고 자, 연계는 뭐냐? 다른 말로 네트워킹입니다. 우리 지역에 사회복지 관련한 기관 간, 단체, 뭐 법인, 지역 많이 있잖아요. 자, 그런 분들이 서로 연계하는 곳이 여기다 라고 보면 됩니다. 이 사무국장이 제일 잘하는 게 그거라고 전 개인적으로 자부하는데 네트워크를 우리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통합 서비스 지원 기능은 예전에는 사회복지 그러면 뭐 장애인 뭐 대충 아시잖아요. 사회복지 한 20, 30년 전에 공부하신 분들 사회복지 그럼 뭐예요? 그러면 거의 장애인이죠. 뭐 장애인 복지가 사회복지였었던 거죠. 출발이 그랬잖아요. 뭐 특수교육이니 상담이니 다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어때요? 사회 환경이 바뀌고 급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전통적 사회복지만이 아니라 뭐 다문화, 여성, 청소년 이제는 심지어 우리도 그런 문화가 생겼지만 주거, 환경, 문화, 예술, 교육 다 이제 복지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그러한 다양한 영역의 통합 서비스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무분과에 있는 게 저희가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역사회 보장 계획이란 뭐냐? 우리가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했는데 아니 기능 3개는 없는데 왜 이거가 갑자기 튀어나오죠?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이 3가지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겁니다.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3가지 기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지역사회 보장 계획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법정 계획이에요. 어디에 있느냐? 그 법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있어요. 35조에 보면은 반드시 4년에 한 번씩 수립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수립된 지역사회 보장 계획에 따라 매년 해년마다 시행해야 될 계획을 짰는데 그것을 연차별 시행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반드시 세우도록 되어 있고요. 뭐 뒤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연차별 시행 계획은 매년 대표협의체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시의회에 보고되고 다시 경기도와 보건복지부로 보고가 올라갑니다. 우리 스스로가 짠 계획이라고 해서 우리가 알아서 버무리는 게 아니에요. 경기도 보건복지부까지 다 같이 공유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짜는 이유는 그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것, 지역 주민이 필요하는 것을 만들어가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역에서 필요한 복지를 만들기 위해서 공공이나 민간 지역 주민이 다 함께 머리를 맞대는 것. 다시 말해서 어떤 우리 지역에 필요한 보장 사업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지자체의 특수성을 기초로 하여 국가의 정책을 만들겠다라는 의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전에 아시다시피 국가 정책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하향식이었죠. 위는 정하고 밑에서는 따라가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거꾸로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게 왜? 지역마다 특수하거든요, 상황이. 무슨 얘기인지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 지역에 필요한 정책이 뭔지를 중앙정부에 알리면 중앙정부는 다 취합을 해서 아, 이러이러한 지역이 있으니 법을 제정하거나 시행 규칙을 만들 때 고려한다는 겁니다. 예산도 그렇게 세우게 되고 그 대표적인 게 뭐 접경지역 지원책 같은 거겠죠. 남쪽에는 필요 없어요. 그런데 북한과 맞대고 있는 지역에는 그 지역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분명히. 자, 이런 거는 중앙정부에서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국가가 종합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어떤 균형적인 사회보장이 추진돼야 되겠다라는 게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이것도 무슨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돈 많은 지자체, 저 어디 뭐 돈도 별로 없고 사람도 없는 지역, 사회복지에 관한 정책이 다르게 적용되더라. 그럼 누가 거기 살겠어요? 다 돈 많은 지역으로 이사 오겠죠. 그래가지고 국토가 종합적으로 전국이 균형적으로 발전할까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전국 단위의 계획을 만들어서 보건복지부가 중앙에서 컨트롤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굉장히 거창하죠? 거창한 거예요. 이게 쉬운 일 같아도 굉장히 거창한 겁니다. 거창하니만큼 어려워요. 개념도 어렵고 세우기도 어렵고. 자, 수립 주체는 두 가지입니다. 저희같이 기초지자체, 시군구라고 하죠. 시군구의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세우면 광역지자체, 시도는 취합을 해서 광역의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짭니다. 이렇게 짜서 보건복지부로 올리면 중앙 단위에서 이 보장 계획을 토대로 정책에 반영을 한다. 중장기 계획입니다. 4년에 한 번씩 짜게 되어 있고요. 4년에 한 번 짜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4기라고 그랬잖아요. 지금이 4기예요. 처음 시작은 2007년에 했어요. 7, 8, 9, 10 이렇게 4년 했고요. 11년부터 또 4년이겠죠? 11, 12, 13, 14. 이게 2기예요. 자, 2기 때 제가 있었어요. 2기 수립할 때 있었어요. 3기가 15, 16, 17, 18. 지금이 19, 20, 21, 22. 자, 내년에 세운 건 언제부터예요? 그러면 23년부터입니다. 3, 4, 5, 6. 이렇게 5기 계획이 짜지게 되고요. 4년에 한 번씩 짜기 때문에 해마다 그 계획이 잘 되는지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를 짜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연차별 시행계획이라고 한다. 당연히 이건 1년에 한 번 하게 되어 있고요. 이 연차별 시행계획은
4년짜리 중장기 계획을 토대로 만드는 겁니다. 별도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얘기지만 생뚱맞은 계획이 여기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이제 4기가 진행돼 오면서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쭉 세우다 보니까 자, 여기서 눈치가 좀 빠른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1기, 2기 때는 지역사회 보장 계획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했을까요? 그때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아니었잖아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였죠. 그래서 그때는 지역사회 복지계획이었습니다. 지금은 지역사회 보장계획이고요. 자, 이 4기가 진행돼 오면서 보니까 문제가 조금 있더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가장 큰 문제는 계획의 실효성이 있느냐. 정말 그 계획을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실천하고 있느냐. 그 지역에서 필요하다고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그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 또 용역을 줘서 만들다 보니,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게 아닌데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실천을 안 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지역 중심의 권한이나 재량을 더 많이 확대해서,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계획을 짜서 그 지역의 권한으로 임파워먼트를 주는 겁니다. 네가 해라. 이렇게 어떤 지자체의 주도성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고, 또 하나는 늘 그렇지만 이 작성 주체는 포천시예요. 자, 이 계획을 낼 때 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름으로 내는 게 아닙니다. 포천시가 내는 거예요. 시장이 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주도해요? 공공이 주도하게 되어 있어요. 같이 짜더라도 계획을 작성하는 건 공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게 진짜 거버넌스가 된 게 맞나? 라는 비판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리고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시간이 없으니까 다양한 직능의 주민을 참여시켰다가는 배가 산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최소한만을 이렇게 모셔다 놓고 하는 경향이 있었다. 자, 이거를 이제는 계획 수립이나 시행 과정에서 민관이 같이 하도록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실은 내년에 계획을 짜면요, 조사도 내년에 해야 돼요. 근데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회보장 조사는 올해부터 시작을 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민관의 어떤 협력을 증대하기 위한 방안이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어떤 사업을 개발하다 보니까 예산이 없는 겁니다. 예산의 제한적인 어떤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재정 자립도가 낮다 보니까 계획을 짤 때 예산이 투입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계획에 예산 없는 계획이 되다 보면 아무래도 그 실용 효과성이 좀 떨어지겠죠. 예산도 없는 계획을 중구난방 막 짜놨다가 나중에 다 했는데요 라고 하면 과연 그게 지역의 어떤 복지 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게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실무에 있으면서 많이 느끼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짠 계획이 과연 우리 지역에서 제대로 적용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장학금을 주기로 했어요. 짰어요. 근데 재원이 없어서 못 줬어요. 그럼 왜 계획을 짰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뭐 집을 나눠주기로 했어요. 집이 없는 분들에게. 근데 집을 지을 돈이 없네. 그리고 지자체에서 거기에 대한 뭐 계획을 짤 땐 몰랐으나 나중에 하다 보니까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 계획만 짜놓고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가장 중요한 건 계획을 짜는 게 아니라 실천하는 거겠죠. 자, 이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에 참여 주체별 역할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어디 있죠? 자, 위에 있잖아요.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안을 심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가운데 있는 계획 수립 TF라고 있는데요. 이제 뭐 이 TF에 하셨던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내년에 이제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우리도 이 TF를 짜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이 계획 수립 TF의 위원장을 복지 관련한 부분에 국장님이 맡았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환경복지국장인가요? 복지환경국장님이 이제 맡게 되고요. 그러니까 공공 쪽이에요. 민간 쪽은 실무위원장님이 맡아서 했어요. 그동안 우리 전통을 말씀드리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뭐 꼭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계획 수립 TF를 짜게 됩니다. 그 TF에서는 우리 지역사회 보장에 비치 여러 위원들, 분과위원들이나 뭐 지역 주민들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계획도 논의도 하고 해가지고 이제 계획을 짭니다. 그 중간에 이제 여긴 지금 그런 게 잘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조사 사업을 아까 한다고 그랬잖아요. 조사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조사 사업에 대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계획을 짜는데, 아시다시피 조사는 뭐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분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학문적으로도 좀 깊이가 있어야 될 것이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 분들이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무에서 있다 보니 그렇게 전문가 분들한테 이렇게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좋을 것 같지만 이분들은 또 안타깝게 우리 지역에 살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적인 식견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효용적인 그런 사업이 나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내년에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과연 우리가 지금 조사 사업은 이미 맡겼어요. 전문 업체에다가 예산을 줘서 맡겼고요. 그 나온 결과를 지난번 사기를 짤 때 경기복지재단에 저희가 예산을 주고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지금 사업이거든요. 이번에도 그렇게 할 것인지는 여러분과 제가 한번 앞으로 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물론 시에서도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이건 그러니까 4년 사기 때 어떤 그 계획 수립의 과정을 지금 보고 계신 건데요. 제가 18년에 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19, 20, 21, 22 이렇게 하게 되는데 계획 수립은 17년부터 했습니다. 2017년 11월부터 보건복지부가 이제 그러니까 올해 11월, 12월이 되면 보건복지부가 5기 계획 매뉴얼을 내려보내게 되어 있어요. 아마 올 거예요, 저희에게. 그리고 나서 지난번 사기 때는 18년 초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조사를 했는데 이번에 오기 때는 제가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이 넉넉합니다. 예년에 비해서. 근데 하나 변수가 있죠, 내년에. 대선과 지방자치 선거가 있어요. 대부분의 보장 계획은 자치단체장님의 공약과 맞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이 단체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계획이 수정이 되기도 하고 바뀌기도 해요. 보통 이제 계획을 짜는 거는 9월 전에 다 짭니다. 짜고 세부 계획이 나왔을 경우에 그 세부 계획에 대해서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의회에 보고를 해서 거기서 심의가 의결이 돼야 됩니다. 자, 계획을 이제 그렇게 짜는데 가장 중요한 건 계획을 짜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잘 되고 있는지 이행이 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 이행하고 있는 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지역사회보장의 주체가 굉장히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어요. 수립이나 결과 보고는 포천시 이름으로 나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공공의 역할이 더 커요. 그렇지만 모니터링은 아닙니다. 모니터링만큼은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된다. 모니터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행이 잘 되고 있는지를 보는 이행점검 모니터링과 나중에 계획대로 다 됐는지 결과를 확인하는 결과 확인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보통 주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가 맡아서 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저희와 복지기획팀이겠죠. 시민복지과에서 맡아서 하는 거고요. 결과 확인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그러니까 계획을 시행한 부서의 관리자가 다 와서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지금 보장계획 25가지 가까이 되는데 그 5가지 계획 중에 물론 뭐 한 부서에서 2가지를 동시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개 계획 하나당 한 부서씩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희망복지팀에서는 뭐 노인장애인과의 장애인시설팀은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결과 확인 모니터링 할 때는 그분들이 와서 올해 내가 이와 같이 그 사업을 했습니다라고 말해주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공사가 다망하다 보니 그냥 이행 점검할 때처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하여튼 그렇다는 거고요. 협력부서는
당연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데서 해야 되는 거고. 자, 시기가 이제 제일 애매한 건데, 이행점검 모니터링은 횟수는 제한이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매달 해도 되고요. 뭐 분기마다 한 번 해도 되고요. 그냥 1년에 한 번 해도 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행점검이라고 하면 잘 되고 있는지 중간에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쯤에 하는 게 맞아요. 5월이나 6월은 좀 이르고 9월이나 10월은 좀 늦고. 그럼 언제가 제일 좋냐? 7, 8월에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올해 우리는 언제 했을까요? 7월에 했어요. 7월에. 자, 요거는 이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제가 이렇게 강조했다는 얘기는 7월에 했어요. 7월에 한 뒤에 그 모니터링 한 결과를 어떻게 해요? 실무협의체 보고하고 대표협의체에 가서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모니터링을 했더니 이러이러한 문제도 있고 잘 되는 것도 있고 합니다. 라고 이제 보고를 합니다. 결과 확인 모니터링은 말 그대로 어떻게 됐나 결과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한 뒤에 해야죠. 그러니까 이행점검 모니터링 한 뒤에 이제 결과 확인 모니터링을 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통상 언제 해요? 11월에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음 달에 해야 돼요. 그럼 우리 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모니터링을 몇 번 했다? 보통 2번 한다. 부족하죠. 부족합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행점검을 5월에 한 번, 7월에 한 번, 가능하다면 9월에도 한 번, 이렇게 3번은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11월에 결과 확인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 5, 7, 10, 뭐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모니터링은 누가 하느냐? 모니터링 단을 어떻게 짤 거냐의 얘기인데, 원칙대로만 놓고 본다면, 지역의 그 분야의 전문가, 주민, 뭐, 교수님, 이런 사람들이 모니터링으로 들어오는 게 좋지요.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 지금 모니터링 단에게 회의수당을 지급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을 모시고 오면 좀 그렇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고 해서 그냥 실무 분과장님들을 모시고 합니다. 지금 우리 지역은 모니터링 단장이 누굴까요? 분과장들의 모임인 기획조정분과가 있잖아요. 그 분과장일, 다시 말해서 실무협의체 부위원장이 맡아서 하고 계십니다. 자, 이분들은 굉장히 헌신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 희생적인 분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물론 꼭 대가가 있어야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특별히 생기는 게 없는데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 아쉬운 거는 우리도 다른 지역처럼 뭐 수원 같은 경우는 일반 시민 비율이 한 30에서 40% 정도 된다고 그래요. 우리는 지금 한 분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일반 시민, 지금 경기복지재단이나 보건복지부에서도 최소한 10% 정도는 넣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을 해요. 정 안 되면 5%라도 넣어라. 하나라도 넣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모니터링단이 지금 13분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들 중에 없어요. 일반 주민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분과장님들과 실무협의체에서 2분 정도 모시고 오는 게 다예요. 아쉽죠. 자, 그런 거는 우리가 좀 개선을 해야 된다. 라고 봅니다. 자, 모니터링이 이제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결과를 내게 되잖아요. 모니터링을 그냥 하고 끝내면 아무 의미가 없죠. 당연히 그 모니터링한 내용이 서로 공유되고 어떻게 바꿀 건가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관련한 부처에 그 모니터링한 내용을 알려줘서 업무에도 반영을 해야 되겠죠. 보통 지금 이 표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만은 중간에 모니터링단이 이렇게 있고 그 모니터링단이 모니터링한 내용을 저희 실무협의체에 보고를 하면 실무협의체에서도 물론 보고가 되고 대표협의체에서도 보고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우리 이제 아쉬운 것은 지자체 주민들에게는 이걸 지금 알려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알려드려야 되는데 뭐 핑계 같습니다만은 코로나 때문에 좀 뭐 그러긴 했어요.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뭐 열심히 할게요. 뭐 SNS도 좀 활용하고 가두 캠페인도 할까요? 뭐 그런 것도 좀 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럼 내년에 또 끝났네. 후년에 하시죠. 뭐 후년에 이제 나가서 그렇게 한번 하는 것도 방법이다. 자, 우리 지역의 지역사회 보장 계획이 어떤 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분과장님들은 아마 대개 아실 거고요. 위원 활동을 오래 하신 분들도
뭐 아실 겁니다. 근데 또 새로 위원이 되신 분이나 저희 또 분과가 새로 생긴 곳이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한번 개략적으로 훑어보시죠. 우리 시의 슬로건은 모든 시민이 행복한 포천 만들기예요. 그래서 추진 전략이 4가지가 있습니다. 커뮤니티 케어, 아동과 장애인이 행복한 도시, 어르신과 가족이 편안한 도시, 생활 속의 문화예술, 체육, 여가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추진 전략마다 사업이 5개 내지 6개가 있는데 그 사업 중에 중점 추진 사업이 있고 그냥 일반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추진 전략 3, 4는 하나씩 더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PT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보장 계획을 처음 세울 때는 없었어요. 그런데 가다가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또 없어지기도 하겠죠. 일몰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계획을 빨리 달성을 해버리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없애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지금 모니터링을 한 어떤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인데 공공도서관 확충 이건 왜 폐지했느냐? 다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 계획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포천학사 운영은 3개년 계획 때 새로 편입이 됐습니다. 없던 사업이에요. 자,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협의를 했느냐? 자, 이 부분이 사실은 저도 애매한 부분이었거든요.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협의했느냐는 거예요. 하게 돼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전까지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 안 했는데 경기도에 이 사업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왜 보장계획을 경기도에 제출한다고 했잖아요. 미리 합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거치지 못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음번 계획 때는 저희가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협의는 공공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공무원분들이 사업을 할 때는 감안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 그런 계획들이 지금 쭉 나오고 있고요. 뭐 몇 가지는 하여튼 지금 다 돼가지고 없애기도 하고 뭐 그랬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계획 중에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계획 중에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이라고 있어요. 1-5번 사업. 자, 이 사업은 이미 2년 전에 조례까지 제정해서 작년부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이 사업은 폐지라기보다는 달성이 된 거죠. 자, 발성이 끝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장애인 복지관 그 설립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딨냐면은, 많지도 않은데 못 찾겠네요. 어디 있는지. 하여튼 있어요. 근데 그거는 커뮤니티 케어 센터로 내용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변경된 거죠. 변경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이제 뭐 도서관 확충했으니까 다 끝난 거고, 몇 개 있습니다. 하여튼 다 달성이 돼서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자, 이제 눈치 빠른 분들은 아마 지금 조금 느끼실 거예요. 이 계획이 좀 이상한데? 라고 보실 수 있어요. 뭐냐? 일부 계획은 우리랑 아무 관계없이 그냥 공공에서 하는 거예요. 업무예요. 예를 들면 임대주택 확충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이 필요한 그 대상자들에게 매칭해 주는 거거든요. LH나 이런 데서 나오는 주택을. 자, 이게 민간이 할 일이 뭐가 있죠? 거기서? 없잖아요. 그냥 공공이 다 하는 거잖아요. 자, 이런 건 여기에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자, 이런 계획은 우리가 오기 때는 좀 지양하자. 이런 건 만들지 말자. 그런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장애인 복지관 2-2네요. 사업명 수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자,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거는. 대학생 주거비 지원도 이제 새로 생겼는데, 자, 이거는 새로 넣자마자 없애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상위 부서 보건복지부의 어떤 정책과 충돌이 되는 부분이 있대요. 그리고 새로운 어떤 사업이 하달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에 넣지 않아도 그러니까 그런 업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넣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여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뭐 통합 사례 관리 체계 구축. 자, 이게 뭘까요? 그냥 통합 사례 관련한 업무를 하는 분들의 회의입니다. 회의. 자, 이것도 안타까운 거죠. 제가 볼 때는. 자, 이거는 사업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다는 겁니다. 회의야 뭐 밤낮이라고 하면 안 되지만 자주 하시는데 뭐 그걸 굳이 이렇게 보장계획에 우리 시가 4년을 해야 되는 사업에 굳이 넣을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교육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지금 이거예요. 오기 때는 정말 지역에 필요한 계획을
우리가 같이 세워보자. 그래서 이걸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문제를 내야 될까? 이것도 내야 될 것 같은데. 자, 이제 연차별 시행계획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4년짜리 보장계획을 세운다 했고, 그 보장계획에 맞춰서 매년마다 연차별 시행계획을 짠다. 이제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연차별 시행계획은 매년 짜서 경기도로 보고를 하고요. 그 연차별 시행계획 시행 결과 보고를 가지고 지자체 평가를 합니다. 근데 저희가 지표가 있어요. 그 보장계획은 항상 뭐 예를 들면 아까 대학생 지원이라고 했을 때 몇 %까지 됐나를 보는 지표가 있는데 그 지표는 스스로 채점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 모니터링, 결과 확인 모니터링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다 만점 주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우리 지역을 평가하는 건데 그렇게 한 적도 없지만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건요,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연계가 돼야 된다. 별도의 계획은 나오면 안 된다는 거고, 또 다른 중장기 계획과 연계가 돼야 된다. 제가 조금 전에 그 대학생들 지원 같은 경우는 더 상위 부서의 어떤 계획과 상충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미리 봐야 된다는 겁니다. 국가에서 지금 뭔가 하려고 하는데 그거랑 반대로 간다든지,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을 미리 우리가 한다든지 할 필요가 없겠죠. 당연히 다른 계획들과 봐야 되는 거고요. 환류라는 게 이제 나오는데, 자, 이게 이제 가장 좀 저도 중요하고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중장기 계획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뭐 예를 들면 공공도서관의 이용 만족도로 지표를 바꿉시다 라고 모니터링단이 제안을 해서 실무협의체 대표를 거쳐서 그게 확정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관계 부서로 그 의견을 주면 그게 다음에 모니터링 할 때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자, 모니터링단이 제시한 얘기를 우리가 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환류가 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때요? 잘 안 옵니다.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 자, 이거는 뭐 강제 규정도 없고요. 안 됐을 때 뭐 지자체 감점 요인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만이 아니라 다들 잘 안 된다는 부분이 바로 이 환류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모니터링 하는 사람들이 약간 좀 힘이 빠질 수 있죠. 자, 이 부분을 저도 해당 업무를 하는 사람입니다만 어떻게 좀 개선할까,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까 고민 중이에요. 좀 바꿔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자, 모니터링에서 봐야 되는 그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이제 예시가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되고 있는지, 예정됐던 대상자에게 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되는지, 예산은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계획이나 구성이나 수행 방법에서 수정하거나 바꿔야 될 건 없는지, 모니터링한 결과 환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뭐 부정수급 내지는 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이게 기여하고 있는지 등등 봐야 됩니다. 자, 같은 얘기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이것도 재정 계획인데요. 보통 그 세부 사업을 짤 때 뭐 여러분들 뭐 다 지금 실무평가 계신 분들은 관련된 기관에 계시니까 아시겠습니다만은, 예산이 이제 100% 10이냐, 뭐 도비하고 얼마나 매칭이냐, 국비는 들어가느냐,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보잖아요. 이제 조달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보장 계획은 국비 사업은 넣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우리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해서 할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필요할 경우에는 다른 재원을 확보해도 돼요. 가능합니다. 방안이 서 있고 현실성이 가능하다면 뭐 가능합니다. 단 그 사업이 우리 지역에서 하는 사업, 그러니까 국가 단위 사업이 아닌 거야 되겠죠. 당연히 우리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인데 외부 예산을 가져올 수 있다면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지역은 모니터링을 아까 제가 뭐 7월에 했다고 했는데 이 표에는 지금 2월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2월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냥 모니터링단이 한번 모였어요. 그리고 이제 제대로 한 게 이제 7월에 했다. 근데 이걸 제가 왜 여기다 이제 보여드리냐면은 그 모니터링한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시면 알겠습니다. 우리 모니터링 요원 그 위원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했다라는 겁니다.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요거 제가 하는 거고, 여기도 지금 나와 있잖아요. 향후 계획에 보면은 효과적인 소통이 부재하고 보장 계획 수립에 따른 실질적인 민관 협력이 좀 필요하다.
늘 아쉽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러분들도 좀 방안을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좀 좋은 제안이 있으면 좀 주시고, 우리가 좀 어떻게 바꿔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이제 나온 얘기 중에 또 하나는 이거예요. 각 실무분과의 위원장님들이 주로 참석을 하시기 때문에 그 실무분과에서 이 모니터링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 위원님들도 분과장님처럼 보장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을 사실은 사무국에서 여러분들에게 수시로 이제 알려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뭐, 좀 아쉽죠? 그런 부분은 잘 안 된 부분도 있고, 뭐, 제가 게을러서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여튼, 근데, 그건 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거 이제 우리 지역에서 보장 계획을, 그러니까 연차별 계획을 한 실제 지표입니다. 지표를 저희 공유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들고 나왔는데, 예를 들어 1-1 지역사회 돌봄 지원 민관 협력체계 구축은 목표치 대비 실적이 90에서 달성률이 128%였다. 이게 뭐였냐에 대한 얘기는 그 보장계획 그 책자를 봐야 됩니다. 전체적인 나와 있는 책자가 있는데 지금 시간 관계에서 그걸 다 보여드리긴 힘들고, 이런 게 있었다라는 것 정도만 한번 보시라고 제가 가져와 봤어요. 지역사회 돌봄 통합 사례관리체계 구축.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건 회의 주로 한 거라고. 자, 회의가 목표치가 2번 했는데 2번 했다. 100%. 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시설거주 장애인 탈시설화 및 지역사회 복귀사업. 이건 몇 명의 장애인을 연계했냐라는 건데, 목표가 50명이었다면, 연계율이 15%였다면, 뭐, 실적이 34, 달성률은 68%였다. 뭐, 예산이 뭐, 112, 이게 지금 아마 100만원 단위, 그죠? 100만원 단위예요. 그러니까, 1억 1200만원이 예산이었는데, 그러네요. 실적은 다 하지 못했지만 예산은 다 썼네요. 자, 이러면 어떻게 돼요? 집행률은 100%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넘어가는 거예요. 뒤에도 이제 나와 있죠. 뭐, 독거노인 IoT 장비 교체율은 실적이 훨씬 더 많고, 뭐, 이렇게 됐다. 집행률도 이거 막 넘어가네, 그냥. 뭐, 너무 열심히 했네, 이쪽 일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는 겁니다. 쭉. 자, 넘어갑니다. 자, 이래가지고 이제 PT는 끝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보장계획에 대한 걸 당부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내년에 이제 저희가 5기 계획을 짜야 된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에 짤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냐? 올해 조사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나온 것을 가지고 분석할 때 여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셔야 돼요. 이걸 외부에 용역을 주고 끝낸다든지, 경기복지재단 같은 데 그냥 한꺼번에 다 맡겨가지고 절대 우리 지역에 필요한 계획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4년간 속을 또 끓이는 거죠. 아, 그때 잘 세웠어야 되는데. 그때 이걸 좀 넣었어야 되는데. 지금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부 분야는 아예 계획이 없어요.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부족한 건 청소년 쪽 사업이 많지 않고요. 여성 관련한 사업이 많지 않고요. 그런 걸 제가 느끼거든요. 이게 지역적으로 짜다 보면 그렇게 가요. 욕구조사 결과나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아, 우리 지역은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는 어떤 방향성이 주어지게 되면은, 이제 용역을 줬을 때 당연히 그분들은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우는 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쪽이 조금 빠지는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그걸 느끼잖아요. 체감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안 되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다 골고루 계획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반드시 의견을 주시고 봐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도 이제 모니터링단 TF 할 때 이제 일반 주민도 참여해야 된다라는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이 사업, 이 계획이 우리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TF나 그 홍보 역할을 할 때 참여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거기 그 시청에서 보고서 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1년 동안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거기 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팁인데, 조금 하기 어려운 사업이나 시에다 건의하기 껄끄러운 사업을 보장계획에 넣어버리면 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경기도에 보고하게 돼 있다고 했잖아요. 경기도에다 보고해야 되고, 지표도 보고해야 되고, 얼마나 했는지 보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계획을 시에다 얘기하기가 좀 뭐하고, 시에서 잘 안 해주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보장계획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게 된다.
몇 가지 있잖아요. 우리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같은 경우도 여기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조례가 되고 지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사실은. 활용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일하시는 분야에서 필요한 계획이 있다면 지금부터 미리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 관련한 쪽에 계신 분이라면 뭐 다문화 쪽이 좀 부족한 것 같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지난번에 경기복지재단에서 처음 지역사회보장조사 계획 짤 때 포천시에 필요한 사업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그 얘기 했어요. 저희가 접근성, 이동권이 좀 약하다. 장애인이든 노인이든 그러니까 교통 취약자라고 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이동권이 좀 약해서 그 부분 사업이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와 다문화 얘기를 했어요. 그게 지금 반영이 조금 됐긴 됐습니다. 저희도 되긴 됐지만 제가 원하는 수준만큼 되진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셔야 됩니다. 그걸 고민 지금부터 해주시기를 꼭 당부드리고 싶어요. 자, 보장계획은요, 세우면 4년간 바꾸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가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장계획을 세울 때 못 넣으면 나중에 후회한다. 그리고 물론 중간에 바꿀 수는 있지만, 뭐, 우리가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 어쨌든 잘해야 된다.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랜 시간, 뭐, 어떻게 보면 다소 지루하고 재미없는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이게 좀 만나서 얘기하면 좀 더 편하고 재밌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아쉽네요, 저도. 이렇게 내가 얘기하면 웃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사람도 하나도 없고 약간 아쉬운 건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수단으로 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아쉬워도 여러분들 요걸 좀 보시고 조금이라도 보장계획에 대한 이해가 생기셨으면 합니다. 평가할 거니까요, 여러분 보시고요. 사실 이 내용은요, 다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자료 중에 다 있고, 만약에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사무국으로 연락을 하세요. PT 이건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요. 공부하겠다는데 뭐 안 주겠습니까? 당연히 줄 거예요. 평가는 이제 나중에 우리 이날의 간사가, 실무분과 담당 간사가 연락을 아마 할 겁니다. 할 건데, 뭐 이렇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오픈북 형태로 해서 시간도 넉넉하게 드릴 거니까, 대리로만 보시 마시고, 양심에 딱 아셨죠? 본인이 직접 보셔야 됩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